올해 우리 지역을 넘어 전국을 강타한 사건이죠. 33년 만에 이춘재 살인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그 외에 사회부문 이슈를 박희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년 경기도는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진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33년 만에 드러난 이춘재 살인 사건과 안성 폭발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오산 백골 시신 사건 등 올해도 갖가지 사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올해의 사건 사고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말이 입증됐죠. 국내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풀렸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5년 동안 당시 화성군을 일대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10명이 연이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잔인한 수법과 범인이 잡히지 않은 탓에 많은 시민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경찰은 지난 7월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해당 DNA가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것과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춘재의 자백이 시작되는데요. 화성 사건 외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 및 강간 미수 사건을 저지른 것이 밝혀집니다. 이 가운데 가장 충격을 준 건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이춘재 자신이 저질렀다고 한 진술입니다. 이미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가 20년간 옥살이를 한 뒤였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엔 전 잘 모르겠고 국가에서 잘못했다면은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20년 만에 자신이 무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백과 이 감정서를 근거로 기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몰리는데 결정적 근거가 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춘재 사건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대립과 관련자들의 비협조 등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성과와 아쉬움을 동시에 경찰 수사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긴 어렵지만 내년 1월 중에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찰이 아직 입건하지 않은 20여 건의 성폭행과 미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춘재의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안성 물류창고 화재 진화 작업에 투입된 석원호 소방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에서도 화재에 대한 불감증, 또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난 8월 6일 발생한 안성 물류공장 폭발 사고. 화재 진압에 나섰던 석원호 소방위가 숨졌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안성소방서 양성지역대 소속 45살 석원호 소방장은 화재 발생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불이 난 지하층에 공장 직원들이 더 남아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구조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석 소방장은 현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고 나중에 나온다는 소방 정신을 실천하던 소방관이었는데요. 일남 일녀를 둔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성실하게 살아가던 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사명감 넘치는 소방관이자 너의 남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음을 영원히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우리도 원호 형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영원한 동료로서 마음속에 간직할게. 소방당국의 화재 조사 결과 당시 화재 현장 지하 1층의 창고를 운영한 물류업체는 아조 화합물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 발화물질인데 38톤이나 보관했고 허가 기준 수량의 190배가 넘는 양을 보관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던 겁니다. 경기도는 도내 물류창고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유사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소방관의 안전 역시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인식도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6월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은 일명 가출팸에서 알고 지낸 10대와 20대들이 연루된 잔혹한 계획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오산에 있는 한 야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6월. 시신을 발견했지만 충치가 많은 10대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소견 외엔 단서가 없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는데 경찰이 전담팀을 만들어 피해자의 SNS 계정을 찾았습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반지가 단서가 된 겁니다. 범인은 일명 가출팸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20대 남성들, 그리고 10대 2명은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범인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 대포 통장 모집에 활용했는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걸 알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그때 얘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진술. 최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핵심 피고인은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한 10대 2명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는데요. 오산 백골 시신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증인 신문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